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수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사이비 간첩 문재인의 실체와 우마우당 전편에 이어지는 제2편 위장 간첩 문재인의 실체와 거대한 음모편을 준비했습니다. 첩자, 간첩, 스파이, 밀정, 정탐꾼, 이러한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공 교육과 함께 간첩에 대한 교육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첩 신고번호는 000번,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 원 또는 수억 원.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간첩에 대한 국가의 교육과 홍보가 사라지고 관심조차 멀어진 잊혀져가는 이름이 되어버린 이름 간첩, 스파이. 간첩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3대 세습에 의해서 70년이 넘도록 그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일관되게 발전해 오면서 무력에 의한 6.25 남침이 실패한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전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로 인민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 그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 전략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쩌면 이러한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어떠한 정책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어야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의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하고 있지만은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색한 핑계를 대면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여러 북한 관련 정책과 행동, 언행, 중국에 대한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 등으로 볼 때 고든창의 주장대로 문재인은 북한과 중국의 발목이 잡혀있는 간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절치부심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비수를 꺼내어 드는 대역전 드라마, 즉 사이비 간첩이라는 대반전 드라마가 곧바로 펼쳐지게 됩니다. 더욱 흥미를 더하는 내용을 구독하시기 위해서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곧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은 향후 자유대한민국이 운명이 공산화된다라는 것만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주사파와 운동권에 의해서 급속히 좌경화되고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자유우파 정권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은밀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우 중차대한 일을 함께 추진해 나아갈 적임자로 선정된 인사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이러한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각별한 신임과 당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 청와대 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과 좌파 운동권 세력들을 척결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니 소신껏 최선을 다해 나라를 좌파 독재로부터 구해달라라는 애국 충정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특별한 당부를 하고 나서 이내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전이 바로 조국 법무장관 임명건입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해온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은 법무장관으로서의 많은 흠결이 있고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문과 윤의 환상적인 코비가 만들어내는 합작품, 이심 전심이 아닌 문심 윤심의 손발은 너무나도 잘 맞아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기도 전에 검찰은 수많은 불법과 비리 사실들을 은밀히 내사해서 조국과 조국 일가의 모든 불법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고, 모든 언론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조국 일가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 최고 사령탑인 법무부 장관, 탈법과 각종 의혹 사건에 휩싸인 조국은 당연히 강한 사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조국 사퇴를 외치는 함성은 날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이내 수십만 수백만 자유우파 시민들의 태극기 집회에서도 조국 사퇴, 문재인 아웃을 외치는 함성의 목소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써 좌파 인사들의 탈법적 비도덕성과 비윤리적인 면을 전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데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문재인의 의도대로 잘 따라주는 검찰을 속으로는 흐뭇해하면서도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좌파 세력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국 후임의 불륜 의혹 등 문제가 많은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검찰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일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주요 인사들을 지방으로 좌천 또는 경질시키는 매우 비겁하고도 비상식적인 인사 이동을 감행함으로써 현 좌파 정권의 막가파식 부도덕성과 비합리적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중도 성향의 국민들마저도 현 정부에 실망감을 갖고 우파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현 주사파 정권이 공수처라는 초법적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중국의 감찰위원회나 북한의 조직지도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독재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좌경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의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결정적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들의 친중 정책이 얼마나 전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지를 몸소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서 4월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우파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 금지,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질병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시행할 수 있는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어느 나라나 실시하고 있는 매우 간단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시진핑으로 하여금 문재인은 중국의 뜻을 잘 따르는, 중국을 위해 일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의 속마음 속은 한국과 중국의 밀착관계가 장래에 얼마나 큰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들이 뱀과 같은 감시의 눈길, 곳곳에 숨어서 여우와 승냥이 같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첩자들, 모든 주요 정책마다 중국과 북한의 입맛에 맞도록
저들이 미리 만들어서 A4 용지에 써주는 대로 읽어야만 하는 나약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문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심정이었을까. 자신도 남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지키고 싶은 양심도 있고 선과 악도 분별할 줄 아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았으면 청와대 대변인으로 고민정을 임명했을까. 때로는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회의장에서 통로를 놔두고 일부러 책상을 넘어가기도 하고 국제회의에 가서 졸고 있는 척도 해보고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하면은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2번, 3번 다시 되묻기도 하면서 치매에 걸린 행동을 해서 주변을 감싸고 있는 뱀과 늑대, 승냥이들의 감시의 눈길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작, 홍곡.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리오. 땅에서 벌레나 나다를 먹는 제비나 참새가 어찌 하늘 높이 나는 기러기나 고니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재인 그는 비록 남한에 있는 주사파와 친북, 친중, 좌파 운동권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비밀 공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는 북한과 중국의 간첩도 아니고 치매 환자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까지 문재인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가면서 추진해온 모든 정책 노선의 귀결은 결국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리고야 말겠다라는 구국적 신념에 의한 결단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 그리고 대가리가 깨져도 오직 문재인의 뜻을 따르고 문재인이 죽으라고 하면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문재인을 좋아하시는 대깨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문재인, 그는 결코 간첩도 주사파도 좌파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애국자일 것입니다. 또한 저 또한 진정으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번 4.15 총선에서는 문재인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점, 그것이 문재인의 깊은 속마음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의 이러한 모든 상상이 사실과는 거리가 먼 틀린 생각이라 할지라도 문재인이 진정 간첩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사풍자 형식을 빌어서 본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함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대깨문님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곧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